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홍정민입니다. 저도 이성우 박사님처럼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정치를 전공했고 지금 미국 정치, 미국 정부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그 일본이 어떻게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보고 미국의 그 입장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 8개월 후에 그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이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실시 계획안을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또 한 7개월 후에 일본 정부는 이 해양 방류 실시 계획안을 승인하고 그래서 최종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원전 오염수를 다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를 하고 먼저 이제 처리를 트리트먼트로 하고 그 다음에 희석하고 바닷물로 희석해가지고 장기간 약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안인데 그것을 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도쿄 전력은 빠르면 이제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에 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일본의 어떤 방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실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우 박사님의 어떤 연구 결과물이 저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먼저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 일본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일본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와 긴밀히 협조해서 IAEA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그 과정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결정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다음 날 바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발표하는 그 용어들 중에서 그 원전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treated water, treated radioactive water 이런 처리수라는 용어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30년 동안 천천히 그렇게 방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삼중 수소는 덜 유해하고 그리고 일본 규제 기준에 4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WHO의 기준에도 식수 기준에도 7분의 1까지 낮춰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서 방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통의 일반 원자력 발전소가 평소에 배출하는 삼중 수소의 농도보다도 낮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날 트위터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전 오염수와 또 관련된 주요 인물은 또 존 캐리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미 대통령의 어떤 기후 특사인 존 캐리의 입장을 보면은 원전 그 방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에 4월 18일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을 때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잘 협력해서 이를 절차를 진행하고 마련했고 진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일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미 국무부나 또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나 이런 입장들은 사실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미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라는 그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존 케리는 앞으로는 일본 정부가 IAEA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IAEA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본이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 미국이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국인들의 어떤 건강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진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존재하는 것이고 IAEA가 잘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할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미 행정부 FDA라든지 그 FDA 식약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미 행정부에 속한 그런 기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먼저 2021년 4월에 FDA에서는 마찬가지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된 오염수기 때문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또 덜 유해한 동위원소인 삼중수소 역시 해양 방류로 인해서 그리고 또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기 때문에 아주 희석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는 일본 해산물을 포함해서 농수산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해산물을 포함한 일본 수입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과거 10년 전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있었을 때도 3년 후에 2014년도에 미국 FDA는 그리고 미 환경청 EPA 그리고 해양대기청에서 공동 발표를 한 보고서에 보면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기인한 방사성 핵종이 미국 식품 공급의 공정 보급 문제를 제기할 만한 수준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내리긴 합니다만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로 바다에 흘러들어간 낮은 수준의 방사능이 미국 보건 또는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4년도에 이러한 미 정부들의 미 행정부에 속한 이러한 기관들의 입장 표명들은 이번에 다시 확인된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그 일본 정부 결정의 지지 입장과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당연히 지지할 것이라고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수입 금지령이 유지되어 왔는데 2021년도 9월에 일본 스가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어떤 쿼드 정상회의 참석하러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원전 오염수 관련된 이런 결정들이 정치적인 또 이슈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 국무부나 또 미 대통령 기후 특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EPA나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 기관들과 달리
미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입장은 다릅니다. 당연히 그러한 어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특히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미국 시민단체 이 행동을 통해서 약 70여 개의 어떤 환경 시민단체들이 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국에도 미국 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경고하면서 그러한 반대 성명을 일본 영사관과 유엔 일본 대표부를 통해서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전달합니다. 그 주장하는 바는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그리고 국제 사회의 어떤 목소리를 수렴하라. 그리고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 중단하고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 마련. 아까 우리 기조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것을 대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다핵종 제거 설비로 그 방사능 물질이 다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삼중 수소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오염수와 사고 원전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라 등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는 IAEA와 함께 공조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IAEA가 그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그 FDA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나름 과학적이고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미국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목소리는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내지만 일반 미국 시민들의 여론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실 관심도 없다고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했느냐? 아무래도 또한 정치학을 또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미중 패권 시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라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와의 아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미국 입장이 또 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일단 거리상 일본과 멀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국 본토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고, 두 번째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여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을 갖다가 봤을 때 미국 여론이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이제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도 뉴클리어 파워 프로덕션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한 35%, 36% 지지를 하고 그 핵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은 한 25% 정도 되고, 아니야 원자력 발전을 더 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35% 되고, 미국 정부도 앞으로 원자력이 오히려 탄소 중립에는 또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다음 2년마다 선거가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의식해서 그 여론에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 여론 동향이 없고 또 미국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국익 입장에서 그냥 일본 정부를 지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 미중 패권 경쟁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2014년도에도 그랬지만 일본 원전 관련 결정들, 오염수 방류 결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우리 수상이 쿼드 관련해서 이제 미국 방문할 때 맞춰서 미국 정부가 원전에서 원전 그 사고 이후에 그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치를 고려를 했던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